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철학원장 박민원입니다. 오늘은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7가지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학에서는 태어난 출생지가 좋아야 큰 인물이 되고 자라는 장소가 좋아야 어진 인물이 되며 거주지가 좋아야 부자가 되고 출세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주택의 장소는 물론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거주지, 즉 집을 복되게 꾸미는 방법으로서 집안의 운을 추락시키는 물건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두어서는 안 좋은 물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은 풍수 인테리어 팁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7가지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알아두면 좋을 풍수 인테리어 팁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재물운을 상승시키려면 지갑을 두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 지갑은 주방이라든지 탁자 위 혹은 화장대 위에 던져놓듯이 두시는 분들 계시지요. 지갑은 다른 사람들 손에 잘 닿지 않도록 장롱 안이나 혹은 서랍장 속에 숨겨두시고 쓸 때만 꺼내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갑 안에 신용카드만 넣지 말고 현금을 같은 방향으로 잘 펴서 함께 넣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당수의 물건 중에는 짝이 있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 중 짝을 잃은 물건은 집에 두면 안 좋습니다. 물건들을 짝을 맞춰서 두시면 애조운이 올라가고 다른 운들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숟가락, 신발 같은 것은 짝을 지어서 두는 것이 좋고 그 개수를 잘 맞춰서 두시는 게 좋으며 하나가 없어진 경우에는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술수학인 사주나 풍수학에서는 음양이 존재하니 이 음과 양은 조화를 잘 이루어야 안정이 됩니다. 셋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사람은 보아운이 적당히 받쳐주는 게 좋은데요. 참고로 침실에 보아운을 올려주는 비방을 태어난 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신자진 즉 원숭이, 쥐띠, 용띠생은 도화운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서쪽이 좋고 잠옷이나 침구류는 흰색 계열을 활용하시면 도화운이 상승이 됩니다. 해묘미 즉 돼지, 토끼, 양띠는 북쪽이 좋고 잠옷이나 침구류는 검정색 계열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인호술 즉 호랑이, 말띠, 개띠생은 동쪽이 좋고 파란색 계열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사유축 즉 뱀띠, 닭띠, 소띠생은 남쪽이 좋으며 붉은색 계열을 활용하시면 도화운과 연애운이 상승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연인관계가 냉랭하고 자주 다투거나 유난히 이성운이 안 풀리는 분이라면 장미향처럼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이러한 물건을 두시면 도화운이 상승이 되어서 내 맘에 꼭 든 이성을 만나기도 하고 스스로 호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집안에 두면은 안 되는 물건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집안에 생기를 잃고 죽어있는 물건들을 두시면 안 좋은데요. 예를 들면 드라이 플라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리거나 시든 꽃을 집에 걸어두는 것은 좋지 못한데요. 이는 죽어있는 물건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식물들은 살아있을 때는 생기를 바라지만 생기를 잃고 죽어 있다면 오히려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빼앗아 가곤 합니다. 두 번째로 목각, 인형 등은 집에 두면은 좋지 않은데요. 오래된 나무들은 알 수 없는 탁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손때나 땀이 묻어 있는 목각 인형은 함부로 집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구입한 봉제 인형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인형이라 할지라도 한쪽 눈알이 빠져나갔거나 팔이 한짝 떨어져 나간 것은 집에 두는 것이 좋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깝지만 가감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인형을 취미 삼아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대나 소파
위에 가득 임대를 쌓아두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좋지 않습니다. 좋은 풍수랑 꼭 필요한 것만 집에 두고 여백의 미를 살려서 공간을 비워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봉지입니다. 약을 집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약봉지를 식탁이나 탁자 위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는 거예요. 약을 챙겨 먹기가 힘들거나 깜빡 잊어버리고 약을 못 드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식탁이나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올려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약봉지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드시고 바로바로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집안에 뾰족한 물건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물도 바늘처럼 뾰족한 식물들을 집에 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런 뾰족한 식물이나 물건들을 집안에 두면은 현침살의 영향을 받아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 같은 것도 현침살의 살기의 영향을 받는 물건으로 반드시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날이 빠진 칼날이라든가 부러진 칼, 그리고 무뎌진 가위라든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물건들은 바로바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뎌진 칼이나 가위들은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쓰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갖다 버리라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 다섯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바로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바로바로 버리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 아깝다고 두고두고 드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사람은 생기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저장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취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 사용한 볼펜이나 구멍난 양말, 찢어진 속옷 등은 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골동품을 모으신다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후 진열하는 것이 좋고, 출처가 불분명한 골동품 등은 함부로 집에 들여오는 것은 집안에 안 좋은 사기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장난 벽시계 안 좋습니다. 즉 건전지를 사용하는 이러한 벽시계라든가 이제 태엽으로 감아서 쓰는 벽시계라 할지라도 인테리어 용도로 걸어 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나 집안에 대를 이은 골동품이라면 창고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금이 간 그릇인데요. 설거지를 하다가 조금 잘못해서 삐끗하면은 금이 가기 십상이고 또 툭 하면은 기퉁이가 나가버리는 경험들 있을 거예요. 아깝다고 그 그릇을 계속 사용하면은 금전운도 금이 가고 건강운도 금이 가고 애정운도 금이 가게 됩니다.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 집안의 환기는 자주 시켜주고요. 가스레인지 그리고 화장실, 침실은 조금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청소하시는 것이 재물복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뭐 또 이 얘기가 길어지면은 우리 성질 급한 구독자님들 저기 또 저 옆 동네 가셔갖고 노시니까 오늘은 눈치껏 이 정도에서 심하이를 하겠습니다. 이 심하이는 일본 말이니까 우리말로 땡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오늘은 제가 우리들의 선조들이 주로 썼던 요 정자관이라는 것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생뚱맞습니까? 제가 이제 한복하고 이렇게 정자관을 갖추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이민년 1년 내내 복 짓는 집안으로 잘 가꾸어 보시고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바이바이.